몇 년 전 여름, 나는 대학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한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펜션으로 인터넷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펜션으로 유명했다. 우리는 그저 재미 삼아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조금이나마 오싹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 그곳을 선택한 것이었다. 첫날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겼으며 저녁에는 바비큐를 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자 숲속에서 들려오는 각종 벌레 소리와 멀리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위기는 조금 으스스했지만 그것조차 우리에겐 그저 재미있는 경험일 뿐이었다. 문제는 그날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려 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펜션 내부는 꽤 낡아서 나무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2층에 있는 침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다락방에 마련된 큰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무가 스스로 벌어지는 듯한 소리나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우리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잠시 후 나는 한기가 들어 잠에서 깼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친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때 문득 내 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목소리였으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낮고 끈적한 음성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보았다. 그런데 창문 밖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 있는 게 아닌가. 그 얼굴은 희고 창백했으며 눈은 마치 삶이 없는 듯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창문 너머의 형체는 천천히 사라졌고 나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비명 소리에 친구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창밖을 가리키며 누군가가 있다고 외쳤지만 창문 밖은 그저 고요한 어둠뿐이었다. 친구들은 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의 것을 본 것이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지만 잠은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우리는 펜션 주인 아주머니에게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고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가끔 그런 일이 있죠 라는 말뿐이었다. 우리는 그곳에 더 머무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다른 예약도 없는 데다 여행 일정을 변경하기도 어려워 남은 며칠을 그냥 보내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어제의 일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다. 밤이 되자 다시 방 안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모두 침대에 누웠다. 나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고 쉽게 잠에 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번 낯선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가까워진 것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을 살폈다. 그런데 침대 모서리 쪽에 어렴풋이 사람의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친구들을 깨우려 했지만 그 형체는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을 눈치챈 듯 조금씩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형체가 더욱 가까이 올수록 주변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다행히 친구 중 한 명이 꿈쩍이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 순간 형체는 사라져버렸다. 나는 친구에게 방금 벌어진 일을 설명했고 친구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기를 거부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펜션을 빠져나왔고 시내에 있는 모텔로 옮겼다. 여행은 그 일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지만 우리는 그저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펜션을 떠날 때 아주머니가 우리를 배웅하며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 다음에 또 놀러와요. 그 애는 외롭거든요. 이후로도 가끔씩 그 시골 펜션을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우리는 그 일을 계기로 다시는 소위 귀신이 나온다는 장소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저 호기심으로 찾았던 그곳에서 경험한 일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공포를 선사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전개 방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김영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당시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막 끝낸 참이라 주말에는 집에서 푹 쉬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사람들과 약속을 잡거나 여행을 갔겠지만
이번에는 단지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영수는 늦음하게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내린 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햇살을 바라보며 한가롭게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장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손대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있는 서랍장을 열자 낡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하나하나 물건들을 꺼내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너무나도 어렸을 적에 사용했던 작은 녹음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호기심에 녹음기를 손에 들고 오랜 세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터리를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다가 오래된 테이프의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내용은 대수롭지 않은 일상 대화들,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가족들끼리의 대화 등으로 가득했습니다. 녹음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먼 과거를 재생하기 시작했고 영수의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어린 시절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묘한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들은 분명히 영수의 목소리가 맞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영수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혼자서 녹음을 하던 중 친구와 하던 놀이를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음 속 대화는 친구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와 하는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너 누구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린 영수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낮고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항상 여기에 있어. 너와 함께. 당연한 말이지만 영수는 그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계속해서 듣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점점 더 기괴하게 변해갔고 영수는 서늘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속에서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쉬지 않고 영수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그 존재는 점차 영수를 자신의 동네에서 가장해진 공터로 오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고 불안감은 고조되었습니다. 녹음 속 영수는 결국 그 존재의 말을 따라 공터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녹음이 끊겼고 영수는 한동안 그 공터 근처에 혼자 있곤 했던 오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로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혹은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이 불현듯 나타나면서 영수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도저히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공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생각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며칠이 지나 결국 그는 마음을 먹고 그 오래된 공터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장소는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낯익은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곳에 서 있던 영수는 문득 어째서인지 자신이 더 이상 그 공터 근처에 가지 않았던 이유를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터 한편에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묻어두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흐릿했고 마치 오래된 거울 속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의 영수가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뒤편에는 자신이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괴이한 그림자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공터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는 서랍장 가장 깊숙이 다시는 찾아보지 않을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그 과거의 미스터리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때때로 자다가 깜짝 놀라 깨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 꿈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엔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2015년 초여름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한 한 가족의 경험담입니다.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시골로 이사오게 된 정민이네 가족은 고불고불한 산길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정성을 들여 잘 보수한 덕분에 꽤 아늑해 보였습니다. 이사 첫날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아버지는 앞마당과 뒷마당을 둘러보며 손볼 곳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정민이는 집 뒤편 작은 숲을 탐험했습니다. 숲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금지된 숲이라 불리며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정민이는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민이는 곧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것도 아닌 대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마치 어린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탓이라고 여겼지만 소리는 똑같은 패턴으로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민이는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서 용기를 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어슴풀에 비추는 마당 너머에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또래의 아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형체가 늘어나고 뒤틀리며 인간이라 부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민이는 곧바로 창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정민이는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했지만 꿈을 꾼 것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두려움에 떨다 못해 부모님께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나 싶어 가위를 주고 서랍에 넣어두라고 했고 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소금과 파트로 부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평소와 같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정민이에게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무심히 넘길 수도 있었지만 이번엔 소리가 가까워졌다는 느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민이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소리는 더 이상 창밖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겁에 질린 정민이는 결국 부모님의 방으로 달려갔고 부모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방으로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고 소리도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심각성을 느끼고 마을 의원노를 찾아가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원로는 정색하며 한숨을 내쉬더니 그 땅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는 배회하는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작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고 정민이네 가족은 원로의 조언대로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소리는 사라졌고 일상은 평화롭게 돌아왔습니다. 정민이는 그 일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이따금씩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그날의 섬뜩한 그림자가 떠오르며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이제는 각종 포럼과 게시판에서 금지된 숲의 아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두고 도시 전설처럼 이야기하며 그 숲에는 여전히 발을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정민이의 경험담은 그렇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시골 마을의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